자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스월링이나 스티어링을 했을 때 조금 더 필터질을 미분들이 맞게 되면서 물 빠짐이 느리게 되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, 사실 스월링이나 스티어링을 하지 않아도 물 빠짐이 조금 더 느려지는 현상이 늘 있을 거예요. 특히나 이제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이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현상을 좀 자주 겪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런 현상들을 보통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, 병목 현상은 그냥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밀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, 비슷하죠. 사실 커피를 갈게 되면 이런 미분이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필터질을 막게 되고, 그 다음에 물 흐름을 조금 더 더디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미분 이슈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앞서서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시는데 스월링이나 스티어링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물 빠짐이 더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커피 추출 시간이 뭐 4분, 5분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겪게 되실 거예요. 뭐 그라인더의 품질이 좋은 걸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 스티어링이나 스월링을 사용하셔서 추출을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게 커피 추출을 더 느리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물 빠짐이 느려지는 뭐 병목 현상, 클로깅 현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조금 그래도 해결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필터를 바꿔주는 거예요. 기본적인 필터들은 어떻게든 좀 더 추출을 원활하게 일으켜주기 위해서 물 빠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물 빠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. 조금 더 물 빠짐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필터들을 조금 더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현상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본 필터질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물 빠짐이 빠른 필터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필터가 있는데, 바로 이 카펙사에서 나오는 필터예요. 카펙 아바카 필터도 좀 필터가 얇고 물 빠짐이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. 근데 이 카펙사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필터는 이 TH3 필터를 사용하시면 물 빠짐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. 추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해서 좀 커피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, 이거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싼 필터긴 하지만 시바리스트라는 필터도 물 빠짐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뭐 하이플럭스 필터도 좀 물 빠짐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좀 커피를 좀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커피 양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. 되게 단순하죠. 미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. 그럼 이 미분의 총량을 줄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커피 양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출 비율도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죠. 뭐 300까지 붙던 거를 280, 270, 260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데, 결과적으로는 물을 적게 붓는 게 되고, 그 다음에 추출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. 미분 양도 줄이고, 그 다음에 붓는 물의 양 때문에 이렇게 필터에 더 이렇게 밀착되는 현상도 조금 더 줄어들 테니까요.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 양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추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그런 병목 현상이나 클로깅을 조금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난 좀 그렇다. 커피 양이 타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줄기를 좀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평상시에 되게 손쉽게 알려드리려고 좀 그냥 굵게 부으셔라, 그러면은 물이 꽉 차게 되면서 이렇게 눌러지는 중력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 빠짐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, 옆쪽으로 미분을 조금 더 붙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물 빠짐을 더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저어주듯이 물줄기를 주게 되면 오히려 물 빠짐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. 이게 스티어링이랑 스월링이랑 되게 비슷한 원리예요. 그래서 물줄기를 조금이라도 조금 가늘게 쓰게 되는 게 오히려 물 빠짐은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옆쪽으로 이제 미분을 덜 붙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물줄기를 굵게 써서 너무 터뷸런스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미분들이 막 돌게 되면서 옆쪽 필터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막는 형태가 되거든요. 이래서 조금 이제 브루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긴 한데,
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건 너무 추출 시간이 길어져서 커피 맛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물주기를 너무 와일드하게 돌리기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부어주는 게 오히려 물 빠짐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의 변수가 또 있죠.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사용하는 겁니다. 일반적인 가정용 그라인더들은 분쇄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원두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두 표면을 이렇게 깨게 되게 됩니다. 원두 표면을 이렇게 깨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. 뭐 코니컬버가 많죠. 깨는 방식들은 겉표면이 더 뜯어져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스러기 같은 미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. 미분의 형태를 좀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,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. 미분들을 조금 더 줄이려면 분쇄도를 좀 더 굵게 사용해야 되게 되는데, 그러면 커피 성분이 원활하게 추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물 온도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. 물이 조금 더 잘 스며들 수 있게. 그리고 물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물들이 조금 더 이 커피 입자들 사이로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하게 됩니다. 물을 팔팔팔 끓게 되면 이제 100도씨가 넘게 되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잖아요. 물 온도를 높이게 되면 물 빠짐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게 유체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쇄도를 굵게 했으니까 물 온도도 조금 더 높게 해야 되는,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커피를 이렇게 내릴 때 결국에는 막 3번 나눠 붓고 4번 나눠 붓고 5번 나눠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. 나눠 붓는 것 자체가 커피 추출 시간을 굉장히 길게 만드는 요인도 되지만, 나눠 붓게 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저어주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. 물줄기로 이렇게 교반을 많이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옆쪽으로 미분이 더 흡착이 되면서 더 필터가 막히는 현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, 나눠 붓는 횟수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줄이시면 이런 물이 잘 안 빠지는 현상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물 빠짐이 설령 이것 때문에 잘 안 빠지는 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총 추출 시간을 이렇게 줄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 맛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. 나눠 붓는 횟수를 오히려 이렇게 한 번 더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, 이렇게 클로깅 현상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한번 적용하셔서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레시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. 이렇게 물 빠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. 이렇게 물 빠짐이 느려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커피들이 있어요. 그런 커피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추출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. 뭐 에티오피아 커피나 케냐 커피 혹은 디카페인 커피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.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밀도 경도 때문인데, 밀도는 이렇게 얼마나 더 오밀조밀하게 채워져 있느냐, 경도는 얼마나 더 딱딱하냐, 요 부분 때문일 거란 말이죠. 밀도가 낮은 애들이 조금 더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더 그런 미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. 경도가 낮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지하는 유지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분쇄를 하면서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에티오피아 커피는 밀도가 높지 않나요? 경도가 낮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스러져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미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. 밀도까지 높으니까 부스러기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. 같은 공간 안에도 더 빼곡하게 미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자들이 있을 테니까요. 그런 커피들을 내리실 때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잘 적용해 보시면 오히려 커피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팁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